안녕하세요. 동네 수의사입니다. 요새 코로나가 되게 심해져서 큰일입니다. 확진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다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요. 중성화 수술하고 보통 스케일링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성화 수술이랑 스케일링을 같이 하지 않는 편이라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수컷과 암컷의 경우는 그 수술 방법이 좀 다르잖아요. 보통 잠복 고환이 아닌 정상 고환이 내려온 수컷의 경우는 그 생식기 아래 부분 고환이 있는 피부를 살짝 절개를 해서 고환을 제거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염에 많이 노출될 확률은 적은데요. 암컷 같은 경우는 이제 복부를 열어서 난소 자궁을 제거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컷에 비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수술실 감염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치과 가서 스케일링 받아보셨잖아요. 입안에 있는 세균이나 그런 플라그가 뭉쳐서 이제 치석이 됐을 때 그걸 제거를 하기 위해서 스케일링을 하게 되는데, 강아지도 이제 마취를 하고 눕혀놓은 상태에서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그 스케일러에서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동으로 그 치석을 떼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열을 막기 위해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스케일링 하다 보면 사람도 옆에서 계속 석션을 해서 물을 빼주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물이 많이 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치석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 공기 중에 물방울이나 이런 게 날리게 되고 거기에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어쨌든 비말이 이렇게 날린단 말이에요. 그럼 날리면 아무래도 수술실이 오염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을 할 때 스케일링을 같이 하는 거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간혹 보호자분들께서 그냥 마취를 여러 번 하는 게 싫으셔서 마취 한 김에 한 번에 스케일링이랑 발치랑 중성화 수술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물론 이제 수컷 중성화 수술이라든지 유치 발치라든지 그런 경우는 예외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령견이거나 아니면 암컷 중성화 수술이거나 어쨌든 복부를 여는 수술을 할 때는 그래도 스케일링을 같이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복부 수술을 할 때 그렇게 멸균을 하고 수술실이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신경을 쓰면서 스케일링을 한다는 건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마취를 2번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위험성도 있겠지만 그걸 그냥 한 번에 해결하려고 했을 때 어떤 술부 감염이라든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같이 하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치석이 되게 심한 경우는 스케일링 자체만으로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랑 스케일링을 같이 해서 정신이 분산되는 것보다는 한 가지에 집중을 해서 빨리 마취를 깨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치석이 되게 심한 경우에 이제 발치를 하게 되거나 하면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수술을 하고 스케일링을 했을 때 마취 시간이 더 늘어나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스케일링하고 수술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마취는 사실 마취 전 검사를 통해서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마취를 한 번 하나 2번 하나 그게 위험성이 갑자기 커지거나 강아지한테 더 해롭다는 건 없으니까 어쨌든 텀을 두고 스케일링을 할 때는 스케일링에 집중을 하고 중성화를 할 때는 중성화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케일링하고 중성화 수술을 같이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